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고 개인 투자자들이 또 대량으로 샀습니다. 이건 뭐 너무 뻔한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 넘기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 내릴만 하면 구원투수로 등장해가지고 지수를 받치고, 근데 지수를 받치는데 필요한 자금은 이만큼인데 팔아먹을 땐 또 이만큼씩 팔아먹습니다. 이게 지금 누적이 된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규모인데, 올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17조 6천억을 샀습니다. 이 속도로 가면 한 3달 안에 예탁금 쫑나는 건데, 그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누가 사서 올라가는 건지 이런 거 생각하면 지금 시장이 잘 버티고 있지만 굉장히 암울한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 뭐 저처럼 그냥 새가슴인 분들은 지금 저는 주식 비중이 10%입니다. 10% 아니구나. 영신금속을 제가 빼놓고 있었는데, 영신 포함해가지고 전환사채는 주식이 아니라고 친다면 대충 한 25%? 예. 25% 정도 되는 상태입니다. 제가 주식 투자하면서 이렇게 주식 비중이 낮았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럴 때 예전에 2002년, 3년 그때는 뭐 투자금이 굉장히 작으니까 삼성전자 올라 있으면 그냥 한 번에 팔고, 기아차 올랐을 때 한 번에 팔고, 뭐 이렇게 했었으니까 100%인 적은 있었는데, 현금이. 지금처럼 투자금이 이렇게 투자 비중이 적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제 경험상으로는 올라갈 확률이 극히 낮지 않나.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때리니까 설사 올라간다 해도 지금 실컷 오른 종목 따라잡기는 그렇고, 그렇다고 안 올라간 종목을 담고 있기에는 또 조정을 같이 받을 것 같고, 예, 이런 상태니까 뭐 내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내릴 것 같지는 않지만, 또 이 박스권 안에서 제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 근데 그러다 갑자기 이런 거 나오게 되면 그 전에 조금씩 해놨던 거 다 뱉어내는 건데, 차라리 그냥 번거라도 잘 지키자, 이런 관점으로 지금 주식 비중을 굉장히 낮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으로 가면, 코스닥이 오늘 1천선을 찍었습니다. 사실 1000 위에서 마감을 했으면 저 언론에도 좀 보도가 되고 했을 텐데, 예, 밀려서 마감을 해버리는 바람에 좀 아쉽게 됐습니다.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1천선을 건드렸다는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다만 요 21선 지지도 나왔고 이제 중심선 지지도 나왔으니까 다음번에 내리면 진짜 내리는 거다. 이젠 지지선이 없습니다. 그럼 지지선이 없으면 상식적으로 알아두실 부분이 어디서 지지가 되느냐, 요런 자리가 지지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고점, 이건 지지선이 저항으로 바뀐다는 개념만 본다면, 그리고 반대로 저항이 지지가 되고, 저항을 받았던 자리인데 이걸 돌파를 했고 지지하고 확인하고 올라갔으니까 이 자리는 이제 지지선이 되는 건데, 변동성 범위하고도 어느 정도 비슷한 자리니까 만약에 폭락을 한다,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지금 유동성으로는 어쨌든 이 자리가 906 정도의 자리가 지지를 기대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자리들은 기술적인 분석에서 개별 종목에도 들어맞는 부분이니까 어디서 공략하지라고 생각하시면 이전 고점 자리, 예, 이런 거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1차선 찍은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조용하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게 한정된 시간에서 어떻게 하면 좀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 네, 생각을 하다가
오늘 문득 이 장중 리딩에서 질문을 받으면서 이런 거 한 번씩 사례를 보여드리면 괜찮겠다 라는 걸 또 영감을 얻었습니다. 이게 저는 항상 이제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영감을 얻게 되는데, 그거 관련해서 학습 차원에서 요 두 가지 종류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종목이 AFW라는 종목입니다. 자, 오늘 이 종목은 100% 무상증자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무상증자 결정을 했는데 왜 내리죠? 라는 질문을 받고, 너무 또 내 세상에서만 살았구나. 요런 기본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는 이미 옛날 꽃날에 이런 거 다 떼가지고 아예 이런 걸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가, 맞다, 새롭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요거. 자, 여기 보시면 요날 무상증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오래전 얘기인데, 제가 요 비슷한 사례, 모 종목에서 무상증자를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라,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아닙니다. 이 종목은 아니고 모 종목인데, 그래서 무상증자 하니까 편하게 삽니다. 그런 얘기 들었던 사람들은 편하게 사고, 또 이걸 가지고 여기서 이 조막손이라면 여기서 조금 모아가서 주가 올려놓은 다음에 이 재료가 터질 때 우리가 다 때려버리면 여기서 매집했다가 여기서 파니까 수익을 보겠네. 안전 수익입니다. 안전 마진. 뭐 기술적으로도 뭐 나쁘지 않네. 요런 거. 그리고 이게 또 여기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보통 상장하고 나면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상장 초기 가격 회복하는 거에. 그래서 여기서 당장 치고 올라간다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또 에너지도 안 되고, 여기서 치고 올라가면 이때 물린 사람들이 얼씨구나하고 다 던지는 건데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일단 단기적으로 요 재료를 선점해서 매집을 이렇게 하고 주가를 올린 다음에 오늘 털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몽땅 다 털었을 경우 당연히 내려갑니다. 이제 올릴 주체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 몽땅 못 털었을 경우, 그럼 한 번 더 올라가서 쌍봉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뭐 그래도 안 되면 무상증자 100%니까 나중에 권리락이 발생을 합니다. 권리락 발생했을 때 착시 효과가 나타납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착시 효과가 나타나는데, 끊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것 다음에 대한항공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착시 효과가 나타나면 뭔가 싸다라는 인식 때문에 반등을 잘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해서 다 정리를 하는 걸로 할 수 있으니까, 뭐가 됐든 어쨌든 지금 뉴스가 나왔을 때 팔아라,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는 말이 정확하게 나온 사례다. 그래서 AFW라는 종목, 이거 재료 터질 때 팔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이 사례를 각인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바닥 기는 종목이 무상증자가 터져가지고 이렇게 올랐다. 이거는 누가 손 안 댄 재료구나. 그럼 연속성 있게 또 무상증자 결정할 때까지, 권리락 나올 때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거랑 같은 재료라도 올라서 터지는 거랑 분명히 다르다. 그러면 안 올라서 터지는 건 뭡니까? 라고 하면 요 사례 SFA 반도체입니다. 이것도 오늘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거 지금 거래량이 전체 주식 수가 1억 6,446만 주인데 1억 2,700만 주가 거래가 됐습니다. 뭐 최대 주주 물량 제외하면 최대 주주 물량이 55%나 되니까 사실상 돌 수 있는 종목은 다 돌았습니다. 지금 주식들이 한 바퀴 이상 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엄청난 회전율이, 주가가 실컷 오른 상태에서 이런 게 터지면 굉장히 부정적인데, 이건 아직 시세 시작 안 한 상태에서 이런 회전율이 터졌으니까 요거는 좀 긍정적이다. 물론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오긴 했지만 이 에너지를 모은 상태에서 다시 올라갔으니까
이건 긍정적이다. 네. 그래서 이거 팔아야 되나 뭐 이런 건 잘 모르지만 일단 이게 이 짧은 어떤 시세를 낸다고 하더라도 이게 시작점이다. 그래서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한가 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다. 반대로 뉴스가 터지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져서 밀리는 거, 윗꼬리도 나쁜데 여기에 윗꼬리 달린 음봉입니다. 완전 떨어진 유성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형태가. 네, 좋지 않다. 다만 주포가 다 못 팔았다면 반등 한 번 정도는 줄 것이다. 그럼 반등 한 번 주고 여기서 다시 음봉으로 밀릴 가능성.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21선 추세가 만들어졌으니까 여기서 또 반등하고 이런 형태로 갈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목적은 뚜렷했다. 뉴스 나올 때 턴 거 보면. 네, 요거랑 그래서 오늘 AFW랑 SFA 반도체랑 극명하게 갈린 겁니다. 네, 요 두 가지 사례를 잘 각인을 해서 보신다면 앞으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사례들이고, 그러면 아까 설명드리다가 나온 대한항공을 보면, 네, 대한항공은 권리락이 결정이 됐습니다. 권리락 결정해서 마이너스 22% 빠진 상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22%가 빠졌다는 것은 뭐 35,000원짜리라면 대충 계산해가지고 한 27,000원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35,000원짜리가 다음 나오고 27,000원 가 있네? 영문도 모르고 싸다 해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밀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버티고는 있는데, 뭐 권리락이 나오면 이제 실질적으로 그 권리락 이후에 이제 유상증자 물량이 시장에 투입이 될 때,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가격이 한참 아래에 있으니까 요 2만원짜리 물량이 나오면 결국은 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가 상장 전까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추가 상장 이후에는 내리막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어쨌든 당장은 권리락에 대한 착시 효과, 가만히 있다가 35,000원짜리가 27,000원이 됐는데 유상증자가 나오는 걸 반영을 해서 가격을 조정을 한 거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떨어진 걸로 생각을 하고 많이 싼데 하고 사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다. 무상증자 권리락이면 요 권리락보다 훨씬 더 퍼센트가 클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착시 효과는 반드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AFW 같은 경우는 주포가 다 못 털었다는 전제로 한다면 나중에 권리락이 생겼을 때 100% 유상증자니까 50% 권리락이 나올 겁니다. 그럼 주가가 한 18,000원대에 움직이면 9,000원에 시작을 할 겁니다. 왜 이렇게 싸?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사서 올라가는 게 권리락 착시 효과. 예, 요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권리락 심하게 나오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공략 포인트를 잡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단타로. 네, 그러면 댓글 확인하겠습니다. 예. 조금 늦게 올려드렸으니까 댓글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는 조금 쓴소리를 한 것 같은데, 예, 그런 쓴소리 필요합니다. 예. 네, 쌀 때 사야 됩니다. 무조건. 여러분, 뭐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사례도 있고, 굳이 뭐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이런 얘기도 있지만, 여러분 제가 하는 요 유튜브 방송은 아주 거의 100% 평범한 투자자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 길은 안전해요. 벼락 맞아서 죽으면 어떡해. 이런 사례들처럼 단타가 안 된다 그러면 단타로 돈 따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그런 거 말고 일단 확률적으로 이 평범한 투자자들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쌀 때 사야 된다는 것은 이분들한테 해당이 됩니다. 난 평범하지 않고 운동도 잘하고 난 운동신경도 좋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감각도 좋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실제 또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도 딴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 난 다르니까 좀 다르게 적용해야지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뭐 내가 맞았다 틀렸다 이런 걸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어쨌든 전 100% 평범한 투자자들한테 맞추는 건데,
지금은 쌀 때 사는 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 예, 축하드립니다. 예. 뭐 외국인이 좀 관리를 한다라는 측면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작은 종목들은 외국인하고 기싸움 이런 것도 아니고 이 외국인조차도 프로그램 매매입니다. 중소형주들은 그냥 코스닥 전체를 사는 거에서 일부 들어오는 거고, 예, 그래서 뭐 이런 건 좀 자기적인 해석이다. 뭐 맞을지 틀릴지 저도 모르지만 틀릴 가능성이 높은 해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외국인에 대해서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 아니면 공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거에 어떤 인격을 부여해버리면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그냥 다 망가집니다, 투자가. 예. 그래서 이런 거 뭐 외국인이 어떤 그냥 한 1인의 사람처럼 인식을 하고 해석을 해버린다든지, 기관 투자자들을 이렇게 해석한다든지, 공매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세력을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해석 자체가 마음대로 돼가지고 엉망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고, 예. 네, 뭐 어쨌든 좋은 방법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단기적으로는 우연적인 요인들이 많아서 뭐 이걸 오늘 올랐다고 맞고 내일 내렸다고 틀렸고 뭐 이렇게 된다는 것은 예, 전혀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조정은 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그렇다고 또 심하게 올라갈 거 또 없을 것 같고, 예. 뭐 지나보면 알 거라서 뭐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넘어가야지. 예. 뭐 도움이 됐다니까 너무 다행입니다. 예.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가는 종목만 가고 나머지 종목은 영영 그냥 바닥에 있다가 가는 종목 조정받을 때 같이 조정을 받을 이런 경우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보면 뭐 어떤 경우든 다 열어놔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 종목들은 여기서 시세 꺾이면 이제 끝입니다. 엔딩이 됩니다. 엔딩. 근데 여기서는 어쨌든 우리가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고 내립니다. 그러면 우리 투자 목적에 부합을 하려면 여기서 더 사야 됩니다. 여기서도 샀는데 더 싸졌으니까 더 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이제부터 시세 시작. 보통 시세 시작하는 종목들 보시면 마지막에 눌림목 줍니다. 그래서 상승 시작하기 전이 거의 최저가입니다. 이런 형태로 가는 거고, 얘네들은 이제 이렇게 떨어져 내려오는 거고. 뭐가 됐든 뭐 이게 여기서 영영 이렇게 주저앉는다. 안 그래도 싸서 바닥 끼고 있는 종목인데 여기서 더 내려간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더 내려갈 수는 있지만 그게 어떤 반전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심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모르는 걸 자꾸 억지로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모르는 건 그냥 모른다. 에이, 몰라. 시간 지나면 답 나오겠지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모르는 걸 계속 알려다 보면 나중에 헛것이 보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왜 이래? 뭘 잘못 눌러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예, 이런 거 평범하신 분들은 다 이렇게 겪기 때문에 제가 제 가르침이 옳다 이런 건 좀 제가 좀 오글거리는 거고,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렇게 해야 잃지 않는다. 네. 예, 제가 말씀드린 가격 저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종목 다 공개해서 말씀드리지만 사실 큰 손실을 보는 게 없지 않습니까? 뭐 처음 보는 종목도 올라오고 이렇게 하면서도 불구하고 심하게 손실 안 보고 수익 봐도 잘 안 끊고
예, 100% 돼야 팔고 이렇게 해 나가면 지금보다 훨씬 낫습니다.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쨌든 큰 방향은 맞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다만 개개인마다 또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다른 부분들을 반영을 해 나가면서 조금 더 수정하고 다듬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 자신만의 투자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평생 제 경험적으로는 한 3년 정도 한 1년 정도는 이론을 배우고 1년 정도는 실전에서 전혀 쓰지 못하니까 실전에서 깨지다가 하나씩 적용해 나가고 1년 돼서 어느 정도 다듬어지고 해서 한 3년 정도 있으면 많은 분들이 투자 수준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는 평균 이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보다 더 잘합니다. 예, 그게 좀 부끄러운 부분도 맞는데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저보다 수익률이 좋은 분들이 거의 태반이었고 작년에 제가 좀 운빨이 터지는 바람에 조금 수익률을 만회를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뭔가 크게 바뀌지 않지만 이렇게 콩나물에 물 줘서 콩나물이 크듯이 이렇게 하나씩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만들면 여러분들께서는 지금보다 훨씬 나은 적어도 마음만은 편안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편하면 또 수익 쉽게 납니다. 예. 예. 조금씩 수익이 나신다니까 너무 저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참. 예, 그리고 네, 뭐 익숙한 어떤 패턴들이 있을 겁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댓글 확인이 끝났고 그러면 이제 종목을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신금속. 예, 영신금속은 오늘 소장 접수했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좀 뭐 속된 표현을 쓰지는 않고 그냥 좀 고상하게 표현을 하지만 마음은 좀 괘씸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 뭘 보내면 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주주명부 보여달라. 그리고 주주 제한 이렇게 할 거니까 주주명부 보여달라. 이거에 대해서 답이 없습니다. 회사 측에서. 근데 주주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회사가 사실 몇 개 안 됩니다. 제가 뭐 주주운동 관련해서 나름 그래도 이 척박한 분야에서 나름 선구자다 보니까 물론 저보다 먼저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또 훨씬 잘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의 장점이 뭐냐면 이거 할래 저거 할래 할 때 보통 분들은 이제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저는 이 재미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접근성이 좋습니다. 저한테 물어보면 전 그냥 공짜로 아는 대로 말씀드립니다. 예, 그게 뭐 개인적으로는 좋은 건 아닌데 그분들한테는 도움이 되니까 예, 좋은 일인 거고 예, 그리고 어떤 종목이었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주주운동 하는데 조언을 구하는 메일을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답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분들 보면 회사가 물음에 대해서 답은 줍니다. 내용 증명 보내면 답장을 줍니다. 그게 주주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인데 이거 없는 사람들 참 보내고 답을 못 받으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부터는 전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제가 주주인데 어쨌든 주인이지 않습니까? 주인이고
동업자인데 무슨 개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오늘 소장 접수했고, 예, 뭐 어떤 경우든 좋게 끝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여러 차례 겪어봤지만 이 대꾸도 안 하는 이런 사람들은 다른 데보다도 더 문제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실제로 제가 확보한 자료도 있고, 그래서 일단 조금 오늘 드디어 좀 뭔가 반감이 생겼습니다. 사실 이 주주운동의 가장 핵심은 반감이 있어야 되는데, 주주로서 피해를 보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대응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런 게 없다가 오늘 드디어 무시를 당하고 나니까, 이제 조금 전투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재미있는 거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감사위원 선임을 해서 다들 털어보는 거는 당연한 거고, 조금 더 우리 주주분들의 응원이 있다면 아예 경영권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영권을 가져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지금 최대 주주는 그냥 주요 주주가 되는 겁니다. 임기 끝나면 그냥 나가야 되고, 그거 말고는 지금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경영권 취득을 위한 주주운동으로 가고, 경영권을 취득을 하면 전체 주주들에게 가장 이로운 방향으로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는 하셔도 좋습니다. 플랜은 다 있으니까. 그리고 어쨌든 그런 거 하고 또 주가도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은데 뭔가 반응이 있는 거라고 혼자 착각했다가 대꾸도 없는 거 보고 그럼 그렇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아주 괘씸합니다. 일단 싹수를 바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주주, 그것도 그냥 주주도 아니고 5% 공시를 낸 주주인데, 아니 못 준다면 못 준다고 얘기를 하든지, 씹어버리는 이런 예의 없이 진짜. 일단 굉장히 감정이 안 좋아졌다. 요거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액트. 자, 액트는 저는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늘 같은 흐름, 거래량이 조금 붙으면서 이렇게 걸치는 흐름은, 이 어깨를 짚는 흐름은 굉장히 좋은 건데, 결국은 관건은 이건 것 같습니다. 요 지분이 처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저는 말씀드렸지만 세미콘 라이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만큼 이미지가 나쁜 만큼 실제로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어쨌든 인식이 나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세미콘 라이트가 남아있는 자녀 주식, 아직도 최대 주주로 남아있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시각으로 보냐면, 세미콘 라이트 너네 사실 액트 매도한 거 아니지? 액트 매각 한 거 아니고 어디서 바지 사장 데리고 와가지고 너네 다른 회사 메리디안 홀딩스 이거 만들어가지고 너네가 계속 이거 지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최대 주주니까 세미콘 라이트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신용도가 조금 하락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액트뿐만이 아니라 액트가 인수한 유양 DNU, 사실 유양 DNU는 지금 돈까지 들어갔으니까 회생 끝 하고 정상적으로 거래가 돼야 됩니다. 거래가 돼야 되는데 세미콘 라이트가 최대 주주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좀 길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모든 걸 해결하려면 요 사람들이 요걸 인수를 하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이 등장해가지고 이걸 인수를 하든지 어쨌든 해야 되는데, 이게 세미콘 라이트가 없어지는 것만 해도 사실 이런 거 한 방 나올 겁니다. 이게 먼저 나오느냐 아니면 세미콘 라이트가 주요 주주에서 사라지면서 이런 게 나오느냐, 둘 중에 하나지 이건데, 만에 하나 이게 안 될 경우가 생각하면 또 여기서 이대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저게 또 연기가 될 수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이런 거니까 저것만 보고 투자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흐름 자체는 조금 제가 좋아하는 형태로 가고 있고, 두 번째 보통 이렇게 거래량 터지고 밀린 이런 자리, 바닥에서 밀렸기 때문에 이게 만약 이런 자리에서 요 캔들이 이런 자리에서 나왔다면 이 시세 끝나는 겁니다. 근데 바닥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건 매집형인데, 매집형은 보통 이렇게 매집형이 나오고 한 달 정도 있다가 회복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한 달이 되어 가니까 조금 기대가 되는 뭐 오늘 흐름 보고 에너지가 약간 있어서 조금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액트는 그냥 박스권 4,500, 5,500 사이의 박스권인데, 박스권 상단을 살짝 넘어갈 정도의 어떤 기대를 할 만한 어떤 에너지가 오늘 있었다라는 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NHN 복수. NHN 복수도 이게 나왔기 때문에 보통 이게 한 달 정도 갑니다. 바닥에서 이런 거 터지면 보통 한 달 질질 끄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떨어지고 나면 단타 물량의 손절이 있습니다. 액트도 제가 어제 키움증권 창구 보여드리면서 뭐 50만 주 들어왔다가 이렇게 나갔다, 손절하고 나갔다, 이런 걸 보여드렸는데, 어쨌든 그 단타 물량이 들어왔다가 손절하는 과정에서 상승이 제한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그래서 마찬가지 여기서도 단타 물량으로 인한 어떤 손절 물량이 나오면서 이게 제한되는. 다만 NHN 복수는 여기서 뭐 손절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냐, 이 가격에. 이미 똥값인데. 보시면 회사 가치가 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 시장이 항상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게, 보시면 잘 보시면 기업으로만 보면 2016년에 적자, 2017년에 적자, 이러다가 좋은 주인을 만났습니다. 네이버하고 같은 회사였다가 분리가 된 NHN을 최대 주주로 모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에 적자가 났고 2017년에 적자가 났습니다. 주인은 그 전에 바뀌었고, 적자를 이제 흑자로 돌렸습니다. 2018년에 흑자로 돌렸는데 주가 더 떨어집니다. 2019년에 흑자폭이 확대가 됐는데 주가 더 떨어집니다. 도대체 뭡니까 이거? 근데 인수할 때 가격대고, 그리고 계속 실적이 좋아지고 기업 가치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이 기간 동안에 회사가 일부러 그랬다는 생각은 안 드는 게, 이 기간 동안 자사주 15%나 샀습니다. 자사주를. 이 물량을 걷어들이고도 주가가 떨어진 겁니다. 뭐 참 희한한 일인데, 뭐 어쨌든 덕분에 지금은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낮아졌고, 뭐 이런 똥값이 돼가지고 바닥에서 이렇게 한들 누가 팔고 누가 사겠습니까? 사는 사람이 있겠지만, 뭐 이렇게 된다고 누가 다음에 올라갈 때 팔겠습니까? 안 팝니다. 뭐 10,000원은 돼야 팔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나오면 한 달 정도 끌지만, 그거보단 조금 양호하게 되지 않을까.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하는 종목이니까. 그래서 순차적으로 조금씩 개선이 되는 그런 형태의 흐름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위에서 잘 대응하신 분들도 소수지만 계신데, 밑에서 다시 잡고 안 팔았다 생각하고 다시 잡으면 그만큼 기분 좋은 게 없습니다. 팔고 내려가면 기분 좋은데 저 밑에서 다시 잡으면 기분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해서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잘 대응을 하셨다면 뭐 나름 재미가 있는 그런 대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실적을 냈는데, 실적은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일단 매출 1조 원 도달했고, 4분기 영업이익이 926억인데, 올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요 실적을 보면 창사 9년 만에 매출 1조 원. 매출 1조 원이고 영업이익이 2,928억 원. 그러니까 한 25% 정도 되는 영업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준수하고,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위탁 생산 물량, 그러니까 의약품 위탁 생산 물량이 계속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수주가.
그리고 앞으로 이게 계속 늘어날 건데 고정비는 일정하다. 그러니까 수익성은 더 좋아질 거고, 뭐 지금 4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이 수준으로 가면 연간 한 4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가능할 거다. 물론 그래도 뭐 53조나 시가총액이 되는데 이 뭐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다만 이제 억지로는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의약품 공장들 다 지어가면서 감가상각 깎여가면서, 그리고 뭐 개발비를 뭐 자산으로 잡고 이런 어떤 창의적인 회계를 하지 않으면서도 이익을 내고 있고, 그리고 이게 감가상각이 5년에서 10년이면 끝나는데 이렇게 되면 수익률이 더 좋아질 거고, 이미 규모로는 세계 최대 의약품 위탁 생산 업체가 됐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리고 그거는 삼성전자가 하듯이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삼성전자 반도체를 쓰고 이런 자체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듯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자회사로 있는데 이미 상용화된 바이오 시밀러가 5개입니다. 셀트리온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3상 끝난 것도 여러 개나 되고, 그리고 심지어 앞으로 있을 그 특허가 만료되는 바이오 의약품에 대해서 이 바이오 시밀러를 출시를 하는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셀트리온보다 더 빠릅니다. 예,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이 53조라는 시가총액이 정말 말이 1도 안 된다. 요건 아니고 한 1 정도는 된다. 예. 요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삼성그룹이 75%를 보유를 하고 있고, 이거는 시장에 안 나오는 물량이고, 외국인이 10% 넘게 갖고 있고, 국민연금도 조금씩 사고, 기관 투자자들도 조금씩 사고, 이러니까 유통 물량이 적으니까 이런 주가가 유지가 될 수 있다. 요 정도로 해서, 그래서 이게 53조 말도 안 되지만 뭐 아예 설명이 안 되는 건 아니고 한 1 정도는 설명이 돼. 예, 수많은 제약 바이오들이 1도 설명이 안 되는데 한 1은 설명이 되는. 근데 그렇다 해도 말도 안 되는 주가입니다, 이것도. 예, 다만 이제 성장성 측면에서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2년 만에 매출이 2배가 됐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4배가 됐습니다. 뭐 그런 성장성을 앞으로 계속 유지를 한다면, 그러면 보자, 1년에 2배씩 성장한다. 그럼 지금 적정 주가 10배니까 한 5년? 5년 동안 이걸 유지를 하면 32배가 되니까 그럴 수 있지만 뭐 그게 되겠습니까? 예, 어쨌든 뭐 오늘 실적 이후로 반응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삼성생명, 예. 예, 삼성생명 추세선에서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하필 이걸 하필 들어가가지고 뭐 많지는 않지만 2천 들어갔는데, 여기서 그리고 83,000원에 팔았으면 본전에 정리가 되는 건데, 그게 제가 살려고 한 게 아니라 덜컥 그냥 그 대응을 하려고 하다가 체결이 안 돼가지고 그냥 놔뒀더니 체결이 된 거라서, 사실은 83,000원 찍었을 때 정리를 하고 가는 게 맞는데 그날 제가 81,000원에 걸어놨습니다. 외부 일정이 있어가지고.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 그것도 욕심인 겁니다. 어차피 팔 거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챙겨야지, 이런 거. 한 1%라도 챙겨야지, 이런 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안 된 것 같고, 지금 이제 추세 공방인데, 추세선 깨면 손절해야지 이런 마음 하다가 또, 어차피 뭐 튼튼한 종목인데 타협 뭐지, 뭐 2천만 원 없다 생각하지 뭐, 요런 생각으로 지금 자꾸 타협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평범한 투자자들의 부정적인 점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준을 세운 대로 칼같이 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사이코패스가 아니다 보니까 그게 안 됩니다. 그래도 조금 더, 뭐 변동성 범위해봤자 7만원 초반인데 이 정도 손해봤다 반등하고 이러면 또 괜찮겠지. 시간 한 2달 걸린다 하더라도 2달 없다 생각하지. 이렇게 타협을 하는데, 이 종목이 삼성생명이었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뭐 이런 종목이었으면 제가 만약에 물렸다, 이걸 뭐 손절을 안 하고 뭐 버티겠습니까?
불안해서라도 손절을 하는데, 그게 손절하면 보통 손절하는 자리가 이런 자리, 손절했더니 이렇게 돼버리고, 손절하는 자리가 이런 자리, 도저히 못 견뎌서 손절하면 이렇게 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손절 안 해도 될 만한 종목만 공략을 하고, 만약에 손절이 필요한 종목이라면 매일매일 이렇게 점검을 해서 이런 종목들 점검을 해가지고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 네. 그렇게 해 나가야 엉뚱한 일을 당하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또 현실과 타협하려는 이런 심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뭐 제가 고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억지로 고쳐봤자 사이코패스 아니면 못 고칩니다. 그래서 그냥 앞으로 뭐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하든 아는 종목이고, 뭐 비싸지지 않은 종목이고, 그래서 들어가서 물리더라도 그냥 뭐 없는 셈 치고 기다리지 뭐, 이게 되는 종목들 이렇게 하셔야 적어도 손실을 안 봅니다. 삼성생명 이러다가 뭐 한 2달 있다 올라온다 치면 손실이 아닌데, 이 기간 동안 돈이 묶이잖아 하는데 이 기간 동안 수익 잘 냅니까? 딴 데 가서 안 잃으면 다행이지. 그러니까 뭐 이거를 갖다가 나중에 결과 지나고 나서 이렇게 오른 종목에 들어갔으면 돈이 얼마인데,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